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보다 비가 더 많이 옵니다. 어제보다 더 비가 많이 오는데 뭐 아무한 거 없이, 정말로 아무한 거 없이 하루가 휘탁휘탁 지나갑니다. 참 시간 가는 게 무섭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곡하게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내가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든 분들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말은 잘합니다. 뭐 인구가 어떻고 뭐 앞으로 뭐 인구가 어떻게 줄어들고 뭐 참 얘기는 많이 합니다. 뭐 인구가 200명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 얼마가 줄고 그 한 세대가 얼마가 줄고 뭐 얘기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남의 얘기를 듣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나 참 무척이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내가 무슨 뭐 이 출산율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인구학 교수도 아니고, 내가 왜 이래야 하는지 나 참 깊은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이런 일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나의 이야기가 옳고 그러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출산율 대책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 인구도 약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 최하이고 아마 인류 역사상 없는 수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 증감에 있어서 우리나라 한국인 여성들이 애를 낳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행동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는 사회적 구도와 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 인식이 있고 사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쏜살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내가 여가부 장관이 되어가지고 필사적으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단시간 내에 애가 1명 낳는 것을 3명 4명 낳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나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전력으로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을 저하는 물론 많은 거지만은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좀 생각해 봅시다. 방금이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즉 시간적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사람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아마 인생에 있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 3분의 1도 또 쪼개봐야 됩니다. 3분의 1을 가지고 쪼개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3분의 1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이 회사로 볼 때도 이 사람들이 그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어떤 그 문화나 어떤 그 사회 개념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 3분의 1에 대한 인구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3분의 1에서 3분의 1을 나눠버리면 정말로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산업 공동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업 공동화를 막아야 됩니다. 산업 공동화가 지금 또 굉장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구조적인 것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 문제는 산업 인구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 인구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산업 인구가 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을 빼고 나면 모든 우리나라 산업이 올 스톱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외국인을 빼고 나면 우리나라 뿌리 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 산업까지, 심지어는 노가다까지 전부 다 올 스톱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래야 됩니까? 이거 왜 이래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알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나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반드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하를 시키고 우리나라에 영주권을 주고 우리나라 국적을 줌에 있어서 반드시 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영주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대한 그 송금을 제한해야 됩니다. 한 달에 50만 원만 줘도 그 나라 사람들 다 먹고 삽니다. 그러나 송금 제한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한테 돈을 전부 다 송금해 버립니다. 국적을 줬다고 할 거고 그 나라의 국적을 없앴다 할지라도 전부 다 송금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집성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문화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게 모든 식구들이 달려붙어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국내에서 번 돈을 전부 다 송금을 하고 영세문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금 제한을 두어서 반드시 송금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만약에 이 마누라인 짝이 있다고 하면 마누라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까지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영사관에서 논스톱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갖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됩니다. 이 종교를 만약에 이 확답을 받지 않게 되면 잘못하면 종교에 종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우우하고 사람들이 몰려당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걸어서 빠르게 사람들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사람부터 이걸 우선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인원이 부족하다 싶으면 더 빠르게 외국에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데려오세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지금 곧 병장 봉급이 200만원씩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아시나요? 200만원 같으면 그 나라의 4배, 5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조금 제한을 두시고 이제 한 3년 정도 복무하면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줘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잡아야 됩니다. 물론 반드시 할 때도 이 자기 나라의 것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국적은 물론 종교까지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우리나라의 영주권과 국적을 주면서 그 나라의 이제 마누라나 아니면은 아이들까지도 데리고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까지도 데리고 올 때는 그 아이들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빠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출산율을 올리는 거하고 같은 선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젊은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데려오게 되면은 외국인 마누라도 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한꺼번에 다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의 그 산업이라든지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한테 교육이나 어떤 의료 이런 시스템들이 역시 갖춰져야 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단기간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면 참 엄청난 부작용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부작용을 감수하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내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그렇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금에 있어서 그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만약에 여자가 1명 낳는 것을 2명, 3명 낳기 위해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그토록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구조와 모든 것들을 다 바꿔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기다릴 여유도 없습니다. 인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급격하게 변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떤 흐름에 맡기고 사회적 시스템에 맡기고 뭐 시간에 맡기고 뭐 저절로 되겠지, 다들 알아서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매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다릴 시간이 충분하고 어때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될 것 같은 문제 같으면 내가 이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만 놔둬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여기에 연관되신 모든 분들은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어있는 인력 구조를 메꾸려고 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려고 달라들어야지, 안 하려고 다들 내 아니면 누가 알아서 하겠지,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매우 곤란스럽습니다. 지금 끔찍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이걸 빠르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인구 구조를 빠르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성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고 더 많이 아이를 키우고 할 것이다. 물론 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문제하고 인구 구조의 충격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참 많이 답답하고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분발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나는 거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여기까지 하고요. 참 또 하던 얘기 또 해야 되겠지요. 오늘도 뭐였든 간에 이 사랑하는 애인하고 좋은데 돌아다니시고 맛있는 거 먹으시고 뭐였든 떡 많이 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도 이렇게 쭈쭈하게 오는데 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사랑하는 마누라님과 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짝 아니겠습니까? 뭐했든 간에 많이 박으세요. 박아야 행복도 있고 박아야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박지 않는데 행복은 존재할 수 없으며 박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순전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요. 참 내가 이 환갑이 넘으니까 떡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떡집에 문의해 보시고요. 또 내가 또 환갑이 넘으니까 이거 박는 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지 마시고 뭐했든 간에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열변을 토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난공사의 그 힘든 점을 얘기해 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